이번 시간에는요, 어,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에 대해서 각자마다 이제 대처 유형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만 사용하지도 않고, 또 유형이 뭐 객관적으로 다 좋다 나쁘다 보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조금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조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갈등 대처 유형,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이 내용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은 갈등 대처 유형을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걸 잘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로축을 한번 보시면은요, 갈등 유형의 세로축에는 제일 아래쪽, 좌측 아래쪽에 보면은 배려라는 말, 용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배려와 용기. 이 배려와 용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배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마음가짐을 배려라고 말해요. 용기는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말을 또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배려라는 단어, 용기라는 단어를 갈등 해결 때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배려와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려가 낮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가 있는데, 배려가 높으면은 아주 배려심이 높은 사람이고, 낮으면은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배려를 표현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요구,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원이나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 다른 사람의 기대, 바람들을 우리가 잘 챙겨주고 그것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배려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용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용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도 있고 나의 바람도 있고 나의 원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기억나겠죠, 그죠? 다리를 서로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 두 사람의 원이나 기대, 바람들이 지금 가운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이걸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을 이제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바람이나 원의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는 것은 용기가 아주 높은 게 되겠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주 낮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주 용기가 낮은 사람은 내 자신의 요구나 기대나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대해서 자꾸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가 높은 사람은 나 자신의 어떤 기대나 만족을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힘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거나 앞에 내세우는 걸 말합니다. 자, 크게 이 용기나 배려가 어떻게 강한 수준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갈등 대처 방식이 나와요. 유형이 나옵니다. 그 유형을 이제 하나씩 본다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내 자신의 이익이나 기대나 바람들을 줄이는 것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용기를 아주 낮게 갖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바람을 채워주는 것도 그 배려도 아주 낮게 갖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피는 뭐냐 하면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표정에 보니까 뭔가 갈등이 있다.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게 보여. 그럴 때 이제 물어봐요. 당신 뭔가 불편함이 있어? 뭔가 불편해? 이러면 없어. 괜찮아. 이게 뭘까요? 그런데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한테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래 있지만 겉으로는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뭘까요? 바로 회피, 무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배려도 낮고 용기도 낮으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배려라면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배려도 낮고 내 안의 불편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용기도 어때요? 낮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회피 또는 무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때때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길거리에 가다 어떤 사람하고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불편함이 생겼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때는 무시가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그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뭔가 CCTV 확인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봐야 예, 해결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무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걸 우리가 해피를 무시라 그런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본다면은요, 용기나 배려 중에서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은데 이제 배려나 용기가 높을 때 굴복이나 양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엄청 높아. 그 대신에 내 기대나 내 것을 이렇게 뭐랄까 충족시키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용기는 낮아요. 그래서 누군가 갈등이 생기거나면은 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좀 어려운 말이나 어떤 부탁을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 그냥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속에는 마음으로는 안 들어주고 싶어. 나도 바빠. 근데 속은 그냥 꽁글꽁글 하면서 그냥 들어줘. 근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거나, 굴복은 뭐죠? 나보다 힘이 세니까 안 들어주면 불리익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 이제 굴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때때로는 양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보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접어두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양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보나 굴복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굴복이나 양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주 높게 많이 잘하는 편이지만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기대나 내 원의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용기는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때때로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뭔가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책을 사야 되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책을 사야 되는데 5천 원만 주세요. 근데 엄마는 뻔히 알아. 요놈을 갖다 야단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생각을 하고 막 갈등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져줘요. 양보해 주는 거죠. 그냥 5천 원 주는 얘다. 뻔히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얘가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과자 사 먹거나 뭐 다른 짓 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때때로는 갈등이 생기지만 양보를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도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긴장들이나 갈등들이 점점 누적이 되고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유형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거나 나의 기대를 채우는 것에 대한 용기는 낮고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높다는 관점에서 이거는 굴복이나 양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볼까요? 반대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용기가 엄청나. 그 대신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바닥 수준이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누르기, 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누르기나 기르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누르는 것은 내 힘으로 눌러서 이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누르기나 기르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과 갈등 관계에 생겼을 때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누구와 관계죠? 황소와 토끼와의 관계가 뭐죠? 누르기였어요. 경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소가 이겨요. 물소가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 길을 잡고 그냥 발로 차가지고 뻥 보내버리는 거죠. 까불지 마라.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갈등 해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용기도 어느 정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이제 타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협이라는 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다 높게 충족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나도 잃는 게 있어요. 상대방도 배려를 내가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게 때문에 상대방도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 그 적절하게 주고받는 것을 나도 조금 손해보고 너도 좀 손해보고 나도 조금 먹고 너도 조금 먹고 이런 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과 협력의 경계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타협보다는 조금 더 서로가 충분히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높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높고 이런 경우가 우리는 이제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타협인지 협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예요. 제가 부재 때 인천에서 어떤 본당에서 잠시 이렇게 이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임 신부님이 차 몰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차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탐나는 대로 몰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은 거기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확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긴 제방을 이렇게 쭉 타고 왔어야 됐어요. 거의 그 제방 길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km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방을 한 반쯤 왔는데 앞에도 차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 고마고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제방이 딱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이제 낯설고 만약에 갈등이 일어나가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막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차를 뒤로 몰고 가는 거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빠져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빠져주면 다행인데 안 빠져주면은 이제 또 이게 티깍티깍 하게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앉아서 좀 생각하다가 제가 내려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람도 차를 떼놓고 있고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목사님이었어요. 신방 갔다가 오는 길이었나 봐요. 둘이서 제방 가운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이 뒤로 빠져주고 싶은데 제가 운전이 초보가 돼가지고 뒤로 지금 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뒤로 잘 못 빼겠다. 그래서 이 양반 보고 뒤로 가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또 내가 뻥친다 그럴 것 같아서 당신이 내 차를 몰고 뒤로 가고 내가 당신 차를 몰고 앞으로 그렇게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양반이 기꺼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차를 몰고 뒤로 가고 저는 이 차를 몰고 앞으로 가고 이건 제가 앞으로 가는 건 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타협보다 협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둘 다 그냥 잘 해결하고 저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죠. 아까 그 영상에서는 토끼와 뭐라 그랬죠? 너구리. 이렇게 이름 뭐 자꾸 생각 안 나죠. 제가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너구리와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눈을 굴리면서 궁리했던 게 결국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가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가족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서 관계에서는 때로는 누르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굴복도 필요하고 뭐 누르기가 언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집에 가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얼른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데 이 노모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이나 피해라 이래요. 그럼 어때요? 뜨거운 밤을 보내세요. 이러고 그냥 나가요? 그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진짜 그게 노모는 진짜 마음 어떤지 안 나가려 그래. 그런 갈등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아무 싫다도 끌고 나가야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갈등을 풀어갈 때는 때때로는 누르기나 기르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가족 안에서는 타협이나 협력이 최고예요. 일상적으로 가족 안에서 누르기 기르기가 더 빈번하고 굴복이나 양보가 더 빈번하거나 또는 회피나 무시가 더 빈번하다면 이 가정은 아마 가족 구성원들은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살거나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갈등 해결이라 말하고 완전히 안 풀리고 어느 정도 내가 버텨낼 만큼 뭔가 찾아가는 과정을 갈등 관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관리나 해결 안에 우리가 타협은 어느 정도 관리에 포함이 될 거고요. 협력은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족 안에서는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으로서 내가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타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협력이 되는지를 이 방법을 배워서 이 공식을 익히고 연습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 방법으로 가족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우리 안에 익혀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유형은요, 킬만과 토마스라는 사람이 만든 갈등 해결의 어떤 유형들을 그 모델을 우리가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간 재조정한 것이라고